안녕하세요. 저는 정형외과 전문의 신병기, 그리고 여기는 뼈선생 채널입니다. 자, 오늘은 퇴행성 관절염을 앓고 계시거나 각종 다른 관절염에 대해 궁금해하신 분들을 위한 정보를 좀 준비했어요. 오늘 내용으로 도움되실 분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확인해보시고 내가 여기 해당된다 싶으신 분들은 꼭 보세요. 첫째, 무릎 등 관절이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내가 퇴행성 관절염이라는데 정확히 퇴행성 관절염이 어떠한 질환인지 궁금하다. 둘째, 우연히 병원에서 관절 엑스를 찍었는데 관절염이라고 들었다. 나는 그 관절이 그렇게 아프진 않은데 진짜 관절염이 맞는지 궁금하다. 셋째, 현재 류마티스 관절염을 앓고 있거나 과거에 관절 주변에 뼈가 부러진 적이 있어서 당시 의사에게 차후에 관절염이 발생할 수 있다 라고 들은 적이 있다. 자, 정형외과를 비롯해서 사지 관절을 다루는 병원에 방문하시면 가장 흔하게 진단받는 질환 중 하나가 바로 관절염입니다. 손, 엉덩이, 무릎, 어깨, 발목, 척추 등 수많은 관절에 관절염은 발생할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관절염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관절염 많이는 들어보지만 정확히 어떠한 상황을 관절염이라고 부르는 걸까요? 오늘 알려드리겠습니다. 관절염은 관절이라는 단어에 염증의 염자가 합쳐진 단어죠. 자, 그렇다면 일단 관절은 뭘까요? 자, 너무 쉬운 말 같지만 다시 한번 짚어볼게요. 관절은 두 개의 뼈가 서로 맞닿아 있는 부위를 말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무릎 같은 경우엔 허벅지뼈와 정강이뼈가 서로 맞닿는 관절이 되겠죠. 흔히들 통상적으로 이야기하는 관절은 거의 대부분 가동성, 즉 움직임이 있습니다. 손마디, 어깨, 엉덩이, 무릎, 팔꿈치, 발목 등 흔히들 알고 있는 관절은 다 움직임이 있죠. 하지만 거의 움직임이 없는 관절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견봉쇄골 관절이라는 곳은 쇄골 바깥쪽의 관절로서 이는 거의 움직임이 없는 관절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곳이 관절이라고 하기보다는 단순히 어깨 위에 뼈가 좀 튀어나온 곳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자, 이렇듯 관절은 상당히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관절염은 무엇일까요? 관절염은 어떠한 이유에서건 관절이 아프고 붓고 빨개지는 등 염증 소견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관절염 중 가장 흔한 것이 바로 퇴행성 관절염인데요. 그럼 그 퇴행성 관절염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퇴행성 관절염의 의학적 정의는 간단히 이야기해서 관절을 많이 사용함에 따라서 관절의 스트레스가 누적이 되고 이에 따라 관절의 연골이 손상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연골은 흔히들 닭튀김 드실 때 뼈의 말단에 있는 물렁뼈, 매끈매끈한 물렁뼈 부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자, 이 연골에는 크게 두 가지의 기능이 있습니다. 첫째, 연골은 아주 매끈해서 관절의 움직임을 부드럽게 해주고요. 둘째, 연골 밑에 있는 딱딱한 뼈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퇴행성 관절염은 연골이 손상되면서 방금 말씀드린 연골의 두 가지 기능이 역할을 못하면서 발생합니다. 관절의 부드러운 보호막이 손상됐기 때문에 관절의 움직임이 매우 뻑뻑하고 뻣뻣해지게 되고요. 연골이 더 이상 밑에 있는 뼈를 보호해주지 못함에 따라서 뼈 자체에 스트레스가 전달이 되고 주변 관절 껍데기, 즉 윤활막, 인대, 힘줄 등의 스트레스가 가해져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퇴행성 관절염입니다. 즉, 단순히 연세가 많으시고 관절이 아프다고 해서 무조건 퇴행성 관절염은 아니라는 거죠. 의학적으로는 연골이 손상된 징후가 보일 때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칭하기 때문에 극심한 관절통을 앓고 계신 어르신인데도 불구하고 엑스레이나 MRI상에서는 퇴행성 관절염은 그닥 심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반대로
엑스레이나 MRI 등 검사상에서 매우 심한 퇴행성 관절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환자분 본인은 그 관절의 통증을 별로 못 느끼실 때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퇴행성 관절염 외에 관절염이 오는 또 다른 이유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크게 세 가지 정도를 추가해 볼 수 있겠네요. 첫째, 외상성 관절염입니다. 뼈에 골절이 발생하고 그 골절이 관절까지 침범을 했기 때문에 관절의 뼈와 함께 연골이 같이 깨진 경우나 전방시장인대와 같은 중요한 인대 구조물들이 손상됨에 따라 관절이 덜렁덜렁 거리게 되고, 그렇게 됨에 따라서 관절의 연골이 점차적으로 손상되는 경우가 바로 외상성 관절염입니다. 둘째,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대표되는 자가 면역성 관절염입니다. 내 몸의 면역 체계에 이상 소견이 발생하면서 내 몸의 면역력이 나의 관절을 공격하는 경우입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의 특징은 관절의 안쪽 껍데기인 윤활막이 먼저 붕괴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 역시 점점 진행하면서 관절의 연골 등 다른 구조물들 역시 점차 붕괴되게 됩니다. 셋째, 세균성 관절염 등의 감염성 관절염입니다. 이는 세균 등 살아있는 균이 관절에 침범해서 쉽게 이야기해서 관절을 녹이는 병인데요. 아주 위험한 병입니다. 치료가 늦어질 경우엔 급속히 관절이 망가지게 되고요. 전신의 건강까지 위협받을 수 있는 아주 치명적인 병입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내용을 또 세 줄로 한번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첫째, 관절염은 어떠한 이유에서건 관절이 아프거나 붓거나 빨개지는 등 염증 소견이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둘째, 퇴행성 관절염은 관절의 연골이 닳으면서 발생하는 관절염입니다. 연골은 관절을 부드럽게 해주고 연골 밑에 있는 뼈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퇴행성 관절염이 발생하면 관절의 부드러운 움직임에 문제가 발생하고 뼈가 연골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스트레스가 쌓여 통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셋째, 관절염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은 관절의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발생하는 퇴행성 관절염, 다쳐서 발생하는 외상성 관절염, 내 몸의 면역 기능에 이상이 생겨 발생하는 류마티스 관절염 등의 자가 면역성 관절염, 그리고 균이 관절로 침범해서 발생하는 세균성 관절염 등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형외과 전문의 신병기였고요. 여기는 뼈선생 채널입니다. 오늘은 관절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